안녕하세요 여러분, 반갑습니다. 누구나 이해하시기 쉽게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전달드리고 있는 대기업 김아즈 멘토입니다. 오늘 같이 에코프로 BM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지금 에코프로도 그렇고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뭐 포스코 퓨처, 포스코 홀딩스 등등등 해가지고 지금 현재 2차 전지 관련된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좀 좋지 못한 흐름의 연속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께서 좀 걱정을 하고 계신 딱 지금이 아닐까 싶은데요. 오늘 영상에선 이같이 지금 현재 좀 주가 조정이 나오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면서 에코프로 BM 관련된 개별적인 이슈도 하나 있습니다. 이 북미 지역 공장 양산 시점이 좀 딜레이가 됐다라는 내용이죠. 그래서 아마 오늘 장에서도 좀 이런 부분이 좋지 못한 악재로 작용을 하면서 좋지 못한 주가 흐름이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런 부분들 좀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지금 현재 이 전기차 시장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도 말씀을 한번 좀 나눠볼게요. 그리고 이런 내용들 토대로 해서 향후 주가 흐름의 시나리오에 관련된 말씀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본격적인 영상 시작에 앞서서 저희 대기업은 우리 여러분께 문자를 요구한다거나 뭐 리딩방 가입 권유를 한다거나 아니면 어떠한 금전 요구를 한다거나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, 여러분. 정말 100% 이 기업에 관련된 팩트에 근간한 그런 정보들만 전달을 해드리고 있는 채널이기 때문에요. 우리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과 성원이 필요해요. 그래서 좋아요 버튼, 영상의 좋아요 버튼, 그리고 저희 채널 구독 버튼 한 번씩만 좀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오늘 날짜로 올라왔던 이 이슈를 한번 좀 같이 체크를 해보겠습니다. 전기차 캐즘의 에코프로 첫 북미 공장 속도 조절을 한다. 그래서 2026년도 원래 상반기쯤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이거를 27년으로 뭐 연기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. 이거 관련된 거 요약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놓고 한번 좀 보겠습니다. 에코 BM이 완성차 기업인 포드와 또 배터리 기업 SK온과 같이 이 북미 지역에 원래 이 기존에 건립하기로 했던 이 공장의 양산 시점이 미뤄졌다는 내용이죠. 그래서 이 전기차 수요 둔화에 따라서 배터리 원재료인 양극재 생산 속도 또한 조절을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됐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 아래 내용도 한번 좀 같이 보시면요. 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에코 BM이 자회사 에코캠 캐나다에 예정했던 1177억 원 출자 시점을 지난달 말에서 이제 12월 말로 연기를 했다고 합니다. 이 자금은 기존의 북미 지역 내 첫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서 집행을 약속했던 자금이었죠. 이같이 에코프로 BM이 투자를 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아래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. 에코 BM과 포드 그리고 SK온과 함께 캐나다 퀘벡에 연산 45,000톤 규모의 양극재 공장을 짓는다고 발표했다. 요 3사는요 북미 시장에서 소재, 부품, 완제품으로 이어지는 요 밸류체인 요거를 좀 강화를 하고 지금 현재 북미 지역의 전기차 시장의 침투율이 10%에 불과하기 때문에 굉장히 잠재력이 높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. 자, 근데 어찌됐든 이 공장 설립에 관련된 요게 좀 연기가 됐다라는 다소 이 주가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. 이렇게 에코 BM이 북미 공장 자금 집행을 늦춘 이유는 전기차 캐즘 현상이라고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. 대중화가 되기 직전에 이 수요 침체가 되는 이런 현상이에요, 캐즘이. 자, 그래서 작년 하반기부터 이 글로벌 전기차 시장은 얼리어답터의 구매가 다 종료가 된 시점이고 그리고 고금리 고물가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이 소비 심리 자체가 위축이 된 영향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시장 조사기관인 S&E 리서치라는 곳에서 조사를 한 자료가 있다고 하는데 요거 제가 이따가 영상에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자, 그리고 지금 현재 전 세계 글로벌 경제 상황 자체가 이 금리 인하 기대감 자체가 조금씩 사그라들고 있습니다. 원래 지난해까지만 해도 지난해 작년이죠. 2023년도에 2024년 3월달 그러니까 지난달 3월달 요쯤 해가지고 금리 인하가 될 것이다 라는 이 기대가 굉장히 지배적이었습니다. 그런데 아직 금리 인하 안 됐죠. 지금 벌써 4월인데도 금리 인하는 안 됐습니다. 그래서 원래 이 주식시장 안에 지금 현재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인한 수급들이 좀 들어와 주면서 뭐 미국 증시도 그렇고 뭐 국장도 그렇고 뭐 아무튼 이 주식시장으로 자금의 유입들이 많이 진행이 됐었어요. 근데 이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낮아짐에 따라서 들어왔던 자금의 이탈이 또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최근에 뭐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전부 다 좀 좋지 못한 흐름의 연속이에요.
미국 나스닥하고 뭐 다우존스, 뭐 일본 뭐 등등등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좀 공통된 이런 현상이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이제 이 2차 전지 관련된 테마에 수급에 또 이탈, 또 차질이 생기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트럼프입니다. 보시면요, 임기 첫날부터 전기차 관련된 보조금을 폐기할 것이다 라는 이런 2차 전지 주주님들 입장에서 좀 위협이 될 만한 이런 좀 강경한 발언들도 서슴없이 하고 있어요. 자,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 대선 요거 관련해 가지고 두 후보의 지지율을 한번 좀 놓고 비교를 해 보니까 이렇게 자료 조사를 하고 있는 이 기관마다 다 결과값이 다릅니다. 여기서는 뭐 모닝 컨설턴트 또 블룸버그에서는 트럼프가 좀 우세하다 이렇게 좀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뭐 퀴니픽 때라는 곳에서는요 바이든이 우세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. 이게 지지난달 겁니다. 2월달 자료인데 가장 최근인 3월 28일자 이 기사를 한번 좀 보시면 바이든과 트럼프 지지율 엎치락 뒤치락하고 초접전 중이다 라고 좀 하고 있죠. 양자 대결에선 바이든이 앞서고 있고 다자 대결에선 트럼프가 근소한 차로 우위를 보이고 있다고 해요. 그래서 사실 이런 좀 어떠한 불확실성 같은 이런 내용이 지금 이제 우리 2차 전지 관련 테마에 굉장히 좀 좋지 못하게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좀 최근 테슬라 주가입니다. 테슬라 주가인데 최근 6개월 동안의 이 주가 흐름을 놓고 보시면 테슬라도 굉장히 좋지 못한 이런 좀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. 아무래도 이 테슬라의 주가를 좀 많이 추종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 이 2차 전지 관련된 테마엔 이것 또한 굉장히 좋지 못한 요소로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아까 제가 이 기사를 읽어드리면서 이 SN 리서치에서 자료조사한 이 자료를 제가 보여드린다고 했는데 요겁니다. 이게 뭐냐면요,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 관련된 성장률이에요. 이게 2024년도에 16.6%로 좀 전망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지난해 2023년도와 비교를 해봤을 때 거의 한 반토막 정도로 성장률이 좀 많이 낮아지는 그런 현재 기조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, 사실 여러분 이 성장률도 좀 중요하겠지만 제가 봤을 땐 제 관점에서는 이 절대적인 량 자체가 전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.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성장률은 사실 이 마이너스 성장률만 아니면 계속해서 이 시장적 캐파는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추이이기 때문에 우리 2차 전지 관련된 산업은 여전히 고성장 산업군이다 이렇게 좀 보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성장률도 좋지만 우리가 봐야 할 건 요 막대 그래프의 사이즈입니다.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장률 자체는 좀 저조하게 좀 떨어져 있지만 이 절대적인 시장적 캐파의 이 양 자체는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조금 더 보시기 편하게 요 자료를 한번 좀 보시면요, 중국, 유럽, 북미, 아시아 그리고 기타 지역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3년도와 비교를 해봤을 때 중국 시장에서도 더 많은 판매량 일어났고요, 유럽도 그렇고요, 북미도 그렇고요, 아시아 지역 또한 계속해서 이 전기차 판매량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YOY라고 그래가지고 지난해 대비해서 비교를 해봤을 때의 이 성장률은 16.6%로 좀 좀 떨어지긴 했지만 이 절대적인 양 자체를 보면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. 요게 사실 팩트죠, 여러분. 이게 사실 팩트입니다. 그리고 우리가 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포인트 중 하나가 뭐냐면요, 바로 이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. 이거는 전기차 배터리 관련된 거예요. 아까 방금 보신 건 전기차 이 완성차에 관련된 이런 자료였고, 이거는 배터리 관련된 자료입니다.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전히 우성장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러한 산업이고, 이게 2024년 올해 2월달까지 집계가 된 자료입니다. 그래서 23년도 1월, 2월 그리고 24년도 1월, 2월만 놓고 비교를 했을 때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해서 27%의 성장이 있었어요. 이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량 자체는 계속해서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다,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, 지금 현재 엄청나게 하락을 했었던 이 리튬 가격 또한 올해 들어오면서부터 계속해서 점진적인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아마 2차 전지 테마에 좀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 리튬 가격이 한동안 엄청나게 높았다가 폭락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이때 당시 이 2차 전지 관련된 뭐 에코프로 BM, 포스코 퓨처인 뭐 등등등 해가지고 이 전반적인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영업이익률 자체는 굉장히 좋지 못했었습니다. 그러니까 리튬을 엄청나게 비쌀 때 사와서 쌀 때 팔았기 때문인데,
지금은 이제 여러한 현상이 반대로 되어가고 있죠. 지금까지는 리튬이 굉장히 저렴했는데 이제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 수 있는 지난 한 해 동안의 이 어떠한 이 기조와 정반대로서 이제 앞으로 흘러갈 것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가 있죠. 자, 그리고 리튬 가격뿐만 아니라 니켈 또한 배터리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원료죠. 근데 리튬 가격뿐만 아니라 이 니켈 가격 또한 올해 들어오면서부터 이렇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러한 추이입니다. 자, 그럼 이러한 내용들 가지고 이제 좀 차트로 넘어가서 주가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. 이렇게 차트로 넘어서 같이 한번 좀 보시면요. 오늘 장에서 굉장히 좀 좋지 못한 출발을 또 보여줬습니다. 3%가량 빠지면서 오늘 장 시작을 했어요. 자, 근데 이 분봉으로 놓고 한번 좀 보겠습니다. 이렇게 장 시작과 동시에 개파락으로 출발을 했는데 이 부분부터 다시 좀 말아 올려주는 모습을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거든요. 그래서 오늘 장중 22만 5,500원까지 주가가 빠졌었는데 지금 현재 23만 8천원 이 부근에서 거래가 한참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. 아마 우리 많은 주주님들 입장에서 굉장히 걱정하셨던 때가 요때였을 거예요. 요 11선 이탈, 21선 이탈하면서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이 21선과 11선 근처에선 지지를 받아주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가 요 선을 이탈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좀 과매도 구간으로 주가가 지금 이제 굉장히 낮은 수준에서 지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. 자, 요게 사실 3월 27일자를 좀 기점으로 해서 연달아서 연속된 음봉들이 출현을 했었는데요. 요거를 이렇게 코스닥 지수 차트랑 한번 좀 비교를 해 봤을 때 정확하게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집니다. 3월 27일부터 계속해서 이 코스닥 지수 자체가 좋지 못한 흐름을 보여주었어요. 이게 바로 미국 연방준비은행, 즉 연은, 미국에 있는 이 연은 총재들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요 금리 인하에 관련된 요 기대감을 조금씩 사그라뜨리면서 이 지수 자체의 이탈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때 당시 900이 깨졌고요, 코스닥이. 그리고 요때 해가지고 870이 깨졌습니다. 그래서 이 에코프로 BM에 이렇게 과매도 구간으로 진입한 이유는 이 시장 지수에 있었다,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래도 너무나 또 이 불행 중 다행인 건 오늘 이렇게 좀 빠지면서 아랫꼬리가 달리면서 지금 현재 주가를 다시 말아 올리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건데 이 수급 주체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. 지금 현재까지 집계가 된 걸로 보았을 때 기간은 좀 매도세가 강하고요. 외국인들이 좀 많이 들어와 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.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시장 자체에서의 프로그램 매매 요거 한번 추이를 보시면 이 프로그램 매도세가 굉장히 강한 걸 우리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자, 근데 우리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오늘자 프로그램 매수세가 더 많이 들어와 주고 있다. 그러니까 이 시장 자체에서 지금 이제 이 프로그램 매도세가 훨씬 더 강한 시장인데 에코프로 BM은 이 시장 흐름을 이겨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외국인과 더불어서 프로그램 매수세가 지금 현재 유입이 들어오고 있다. 지금 현재 주가를 말아 올리고 있는 이 주체는 외국인과 프로그램 매수세다.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 외국인 수급 관련돼서 조금만 더 자세히 한번 좀 보시면요. 장 시작부터 계속해서 꾸준하게 외국인들은 들어와 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기관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네요. 그리고 지금 현재 외국인들의 보유 물량을 한번 좀 체크를 해 보시면요. 이 파란 색깔이 여러분 비중입니다. 그리고 이 빨간 색깔이 주가다.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때죠.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파란색 그래프가 올라가고 있어요. 즉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비중 자체가 늘어나고 있다.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난해 12월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이 보유 수량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.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한번 좀 보시면요.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좀 단기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지지 구간과 저항 라인에 대해서만 좀 간략히 설명을 드릴게요. 우선 지지 라인 같은 경우에 오늘 장에서 보여주었으면 요 23만원 근처에서 좀 지지를 받으면서 요 부분부터는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는 걸 오늘 장에서도 우리가 확인을 했으면서 단기적인 관점에선 요 23만원 요 근처에서 좀 지지를 받아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저항 구간 같은 경우에 요 초록 색깔 선이 여러분 60일선입니다. 근데 에코 BM 같은 경우에
요 61선 위에서 이렇게 상회하고 있을 땐 61선 지지를 받아주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요거 한번 이탈하고 나서부터는 계속해서 저항에 밀리는 이런 흐름들을 보여주었거든요.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 저항 구간 같은 경우에 이 61선 선을 딱 한번 띡 거보니까 약 25만 5천 원 요 정도 근처에서는 일단은 단기적인 저항으로서의 좀 작용을 해줄 것 같다. 그리고 요 매물대를 보시면 또 아시겠지만 요 구간 매물이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쌓여 있는 구간이에요. 그래서 아마 요 61선과 딱 맞물리는 요 공간인 약 25만 5천 원 근처에선 단기적인 관점으로 저항이 작용할 확률이 높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이런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 여러분 저의 100% 개인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절대로 정답은 될 수가 없습니다. 그냥 저런 견해도 있을 수 있구나 정도로만 좀 가볍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여기까지 이렇게 오늘 에코프로 BM 우리 여러분과 같이 좀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. 오늘 영상이 우리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의 좋아요 버튼으로 많은 응원, 성원 부탁드리고요. 저희 데이업 채널도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셔서 굳이 에코프로 BM 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저희 채널 놀러 오셔서 그 해당 종목명 검색하시면 또 다른 전문가님께서 열심히 분석을 해드린 영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. 아까 앞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데이업은 우리 여러분께 문자를 요구한다거나 뭐 금전, 뭐 리딩방 뭐 이런 거 아예 일절하지 않고요. 정말 100% 팩트 기반한 기업에 관련된 정보만을 제공을 드리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의 많은 응원과 성원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추가적인 이슈나 정보들도 올라온다면 제가 그때그때 취합해서 이렇게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지금까지 데이업의 김하진 멘토였고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